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별로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태어난 애기한테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 이 아이는 꼭 그런 대접 받지 않고 사랑을.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아빠 신이아빠입니다. 저희가 올려드렸던 청춘의국 리뷰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긴 했어요. 네. 청춘의국이라는 예능이 젊은 의사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뒷얘기를 보여주면서 그런 성장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능이긴 했는데요. 또 이제 신이아빠 덕분에 모시기 힘든 분도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되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의사로서의 초심이나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의 에피소드들 중에서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CPR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망했던 환자 이야기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고 저희가 둘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의사들이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생활들보다도 진짜로 의사들의 뒷얘기는 환자의 죽음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거든요. 어두운 면이기도 하고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씩은 맞이하게 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막상 꺼내기는 힘든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제 필수과들은 항상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과 선생님 분량이 좀 짧긴 했지만 나왔던 그 내용들이 많이 와닿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설명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DNR이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게 필요한 시기가 오더라도 선택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 간에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고 불러요. 흔히 우리가 이제 DNR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라는 거가 뭔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어떤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 뭐 혈액투석, 에크모라고 하는 체외순환기 치료, 그다음에 수혈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안 할지 그 의료진과 보호자, 환자 이렇게 다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고 하는 거고 어떤 분들한테 주로 많이 하냐면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 특히 이제 만성 질환으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오히려 치료가 환자를 더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거를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연명 치료라는 게 생명을 계속 이어는 갈 수 있게 해놓는 치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뇌 손상이 심하셔서 혼자 숨을 쉬지 못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기계의 도움으로만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그게 없이는 살아가기 힘드실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치료를 더 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치료를 연명 치료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하는지 결정을 미리 해놓는 거를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명 치료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들이에요. 심폐소생술도 그렇고 하다 보면 이제 갈비뼈나 이런 게 다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이제 기도삭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재워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치료 자체가 다 중환자실에서밖에 할 수 없는 치료들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임종 과정에 있는 분을 재워드리고 중환자실에서 모시고 있으면 면회나 가족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호스피스 치료를 하려면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된다 뭐 인공호흡기 치료를 안 하겠다 뭐 이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치료를 하고도 나중에 되돌아오기 힘든 분들한테 그렇죠. 이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내를 해드려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의 몸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잘못 해석하면은 뭐 자살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과정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꼭 이제 아플 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명 치료나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결정을 해놓는 거라서 건강할 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효력이 이제 나중에 아프더라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나중에 아플 때 이런 선택을 만약에 하기 힘든 경우나 아니면은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가족들이 나의 죽음의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도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음. 우리가 어느 한 병원이나 등록기관에 우리가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은 어딜 가나 다 이게 환자분 정보가 공유가 돼요.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신청해 놓는다고 뭐 낙장불입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도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만 하는 건 아니고 부인과 질환, 특히 이제 부인암 환자분들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암이 진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말기 상태가 되시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분들을 꽤 많이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주치의가 가서 이제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환자분이 먼저 가족과 의료진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좋기는 해요.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시고 그렇게 결정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내리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암 환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치료 과정을 겪다가 컨디션이 조금씩 안 좋아지시면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보호자분들이 환자한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환자가 못 받아들이고 갑자기 모든 걸 놔버릴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보호자들이 이제 의료진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 환자 상태에 대해서는 보호자한테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정말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급하게 막 동의서 받고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러면 사실 제가 경험상은 환자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다. 물론 소아과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참 적용되기 힘든 경우가 많기는 해요. 소아과는 오래 아프다가 사망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도 사실 이런 DNR 제도를 적용했던 아이들이 몇 명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성인이 아니니까 부모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그러네. 되죠. 네. 근데 부모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제도가 환자 본인이 나한테 그만해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처럼 느껴지는데 보호자가 이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 쉽지 않겠다. 네, 이거를 생명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각서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게 받아들이기 정말 힘드신 경우가 많았고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옆에서 그걸 보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이들에 대한 죽음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의 죽음은 앞으로 펼쳐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꽃 피우지 못한 인생에 대한 그런 슬픔이고 성인들의 죽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느 게 더 무겁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은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죽음은 무겁고 엄숙한 건데 그거를 남이 선택해 주느냐 본인이 선택하느냐에 좀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성인이라면 본인이 본인의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산부인과가 죽음도 많이 맞이한다고 했잖아요. 참 그래서 산부인과는 좀 특이한 건 것 같아요. 아이들 탄생하는 것도 함께 하고 부인암 환자분들 임종 과정까지도 보게 되고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울고 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 부인과 파트 이제 주치의를 하고 있었는데 환자 중에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고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30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질출혈이 있다 보니까 검진을 다시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자궁경부암이 이제 말기암 상태로 이제 진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를 빨리 분만을 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하면서 이제 자궁절제 수술도 같이 하고 그 위에 항암이랑 방사선 이런 치료도 다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좀 되게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거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별로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감정이 복잡하셨겠죠. 그 사연 들으니까 간혹 이런 일이 생기면 병원에서 부모님 세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태어난 애기한테 너 때문에 엄마 죽었다. 이 아이는 꼭 그런 대접 받지 않고 사랑을 받으면서 좀 잘 자라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런 죽음이 환자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어렵긴 한데 의사 입장에서는 검사를 쭉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야 될 때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하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키즈에 호스피스 치료하시는 네. 교수님 나오신 적이 있는데 네. 그 교수님도 인터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식 전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직도 너무 힘들다.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명이 꺼져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건 아무리 베테랑 의사라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힘든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있잖아요. 거기랑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단계는 부인, 네. 아니라고 네.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럴 리 없다. 너는 죽을 병 아니야. 2단계가 분노,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맞아요. 내가 벌써 왜 죽어야 돼? 3단계는 타협. 타협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종교적인 의미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살려만 주시면 네. 앞으로 제가 진짜 착하게 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네. 내가 갑자기 막 봉사하거나 음.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종교 쪽으로 이제 많이 기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음을 좀 더 이제 받아들이면서 좀 우울한 감정을 그게 네. 4단계죠. 네. 그리고 5단계가 되어서야 이제 수용. 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울지마 톤지에 나오셨던 그 신부님의 그 영상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마지막에 신부님께서 호스피스 치료하시면서도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맞아요. 주변의 환자분들하고 같이 지내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수용 단계, 마지막 5단계인데 네. 근데 이 5단계가 꼭 순서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분노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노가 없는 경우도 있고 건너뛰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제가 봤을 땐 환자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가족들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다 비슷하게 단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5단계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든 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 단계 부인 단계에 조금 많이 계세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까지도 나는 죽음이 아니야, 죽음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일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열린 마음으로 가족들과도 조금 미리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나 우리 다른 가족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대비가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합의가 조금 되어 있으면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5단계가 누구는 분노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우울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저런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대화하고 앞으로 이제 뭐 결정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청춘의국이 4편밖에 없잖아요. 네. 좀 아쉬웠어요. 산부인과가 안 나와서 아쉬웠기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겪는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청춘의국 시즌2가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죽음이야말로 의사들이 평생 책임감을 지는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다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용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